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한히.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가 세다고들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일희일비하는 우매한 기운만 가지고서는 결코 왕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거나 공격적인 태도가 기가 세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수에 속했다. 사실 진짜 기가 센 사람은 온화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친다. 그래서 어떤 외부 자극에도 동요되지 않는 평정심이 그들에게 돈과 인기라는 빛나는 성공을 물어다 주었다. 사장님들께 성공에 필요한 자신감을 넣어드리는 방송,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수요일에 더 랑연 라이브 상쾌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장님들과 함께할 MC 저는 박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목표를 이루려면 세 번째 날,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보여주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하실 분은요. 당차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사장님들, 리치랜드 그룹의 박은미 사장님을 반가운 랜선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소거 해주시고. 네, 박은미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랑 안녕하세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을 디자인하는 리치랜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은미입니다. 저희 1대 스폰서님은 김민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조영숙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이선숙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의 스토리도 이어서 바로 들려주세요.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요, 회계 일을 20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뭐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 재무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일을 하였고요. 회계일도 제가 뭔가 그 꿈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회계 과목이 제일 우수해서 그냥 이걸로 하면 돈을 벌겠구나 싶어서 직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는 재미로 그냥 만족하면서 결혼 9년 차인데도 그냥 쉬지 않고 워킹맘으로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에 위험 신호가 생겼는데요. 혈관 질환하고 그다음에 혈압이 막 150에 120 이렇게까지 오르면서 약 먹기 직전까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잠깐 쉬던 중에 당근에서 림프 관리 3만 원이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바로 예약을 했고요. 그때 만나신 분이 지금 스폰서님이신 김민 사장님이십니다. 저를 보시더니 몸에 독소가 많다고 TR90을 추천해 주셨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나 이때까지 일했는데 이거 하나 못 살까 싶어서 신랑한테 전화를 걸었고 신랑이 흔쾌히 하라고 해서 빼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6%가 감량을 하였고, 그때 시점이 티아미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시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자한테 너무 좋다는 말에 이미 TRIND를 먹고 제품력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RM를 바로 구매를 하였고, 남은 TRIND 2개월 지는 신랑한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저는 2개월이 넘는 시점에 체지방이 10%가 빠지면서 42기 셀럽이 되었고요. 바디 프로필, 요트 촬영, 그다음에 헬스 워킹쇼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랑도 제가 준 티알라인티를 먹은 뒤에 5주 만에 몸무게가 10kg가 빠지면서 그 몸에 가려움증이 되게 심했던 사람인데 그 피지오겔을 정말 덕지덕지 발랐었거든요. 근데 건선이 들어가고 몸에 활력이 생기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빼도 관리 중에 그 자연스럽게 김민 사장님하고 조영수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잦은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희한테 데모를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 해야 되겠구나 해서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또 브랜드 체인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또 드림캠프에 초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드림캠프를 갔는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팀 문화가 너무 좋아서 뉴스킨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장님이 드림캠프에 처음 왔을 때가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데요. 되게 탐이 나더라고요. 두 분 부부가. 근데 신랑이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요. 음. 와이프를 빼독을 결제해라 딱 했기 때문에 그죠? 지금의 또 모습이 있는 건데 우리 은미 사장님이 전에 모습이 어땠는지 제가 얘기를 좀 저기 사진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잠깐만요. 네.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사진 보이세요? 네. 전에 지금 배 나온 거 보이세요? 지금 모습이랑 상상이 안 되죠. 네. 이렇게 진짜 엄청난 배와 턱살 보이세요? 진짜 아플만 해요. 그쵸? 어떻게 이 모습인데 안 아프겠어요. 살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체지방이랑 감량을 하셨고, 오른쪽에 얼굴 또한도 진짜 다이어트가 가장 큰 성형이라는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임상이 너무 뛰어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헬시클럽으로 이렇게 멋지게, 네.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셀럽도 되고 또 프로필도 이렇게 멋지게 찍으셨어요. 사장님,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거 원래 정말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프로필 촬영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뭐 워킹쇼에 무대까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다시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또 드림캠프 갔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핀 인정식을 하는 걸 봤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예쁜 드레스 입고 핀 인정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서 보신 적이 없는 분이 지금 아까 사진을 보시면 그냥 모델이 따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편도 진짜 얼마나 현명해요. 빼독을 결제하라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진짜 왼쪽에 있었던 그 배 나왔던 와이프랑 평생 살 뻔했는데 예? 셀럽이 되고 진짜 모델 같은 와이프랑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정말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 너무 멋지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께 빼독을 해야 된다. 이래서 해야 된다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맨 처음에는 이런 거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빼독은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면서 나를 변화하는 제품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동이에요. 그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데, 네, 빼독이 그 연결고리가 정말 강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최근에 전업했어요. 그죠? 네. 왜 전업까지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유스킨 제품이 너무 좋아서 매니아로 그냥 사용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뉴스킨이라는 뭐 상호는 들어보긴 했는데 뭐 다단계에 관심도 없었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알면 알수록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냥 현실 점검이 되면서 전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현실 점검이 뭐예요, 사장님? 사장님 생각하는? 어, 저는 만약 계속 회사를 다녔으면 50세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유산 상속도 없고, 그때 당시 50세가 되면 내 딸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음,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장님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모닝스쿨도 하고 계세요. 네. 네네. 모닝스쿨까지 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업을 딱 하고서 이거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제 자신이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닝스쿨을 가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저절로 깨우게 되면서 그냥 행동하게 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깨우고 주도적이어야 되니까. 그쵸? 네네. 뉴스킨을 딱 한 이상 주도적이어야 되는데 모닝스쿨이 주도적인 나를 만드는데 1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이야기들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도 지금 모닝스쿨까지 하시고 욕심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사장님이 이루고 싶은 목표와 책임감 있는 전략, 실행 전략 한 가지만 공유해 주세요. 저는 4월까지 EBP가 되고 4월부터 7월까지 EBP 핀을 유지하면서 발리 트립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행 전략은 지속적인 초대하고 명단을 찾기 위해서 꾸준하게 콜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실행 전략을 두 가지나 공유해 주셨어요. 그죠? 네. 사장님, 반드시 발리 트립 달성하실 거고요. 글로벌 무대에도 서게 되실 겁니다. 사장님, 앞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빼독이 가진 정말 우수성과 그리고 사람 한 명을 정말 바꿔놓는구나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당찬 사장님의 행보가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MC 원픽인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TR 챌린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상 하나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44기 셀러브리티 장소라입니다. 빼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난소암 연기 진단 받고 수술하고 나서 살이 15kg 가까이 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살을 빼기로 마음을 먹고 빼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인과 질환이나 호르몬이 불균형하거나 비정상적인 경우에 다이어트가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라님께서는 빼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도움을 받으셨어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호르몬 체계가 많이 망가졌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계속 먹으라는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뇌에서 계속 먹어라 이런 신호를 계속 보냈거든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는데 TR 챌린지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식욕은 많이 조절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대사가 원활해지니까 순환되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원래 열이 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열이 나는 느낌을 좀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소라님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체중을 감량하셨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좀 하셨을까요? 저는 체지방이 10% 정도 감소가 됐고요. 내장지방은 14에서 8로 6레벨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노력한 건 순환입니다. 체력 올리기와 같이. 이제 순환이 워낙 안 돼서 몸이 붓고 살이 찐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갈바닉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림프를 많이 풀어줬고요. 그리고 체력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5분 걷고 막 10분 쓰러져 있고 막 하루 쓰러져 있고 이러니까 체력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뉴비트를 하루에 5분, 10분, 15분 늘려가면서 하루에 30분씩 매일 탔습니다. 그랬더니 살도 정말 많이 빠졌고 체력이 일단 너무 좋아졌어요.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분들도 부인과 질환이나 호르몬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33 헬스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혼자 하다 보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33 헬스를 같이 하게 되면 컨셉님들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시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루틴을 형성해 나가실 수 있고요.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헬스클럽에 오셔서 셀러브리티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요. 화이팅! 네, 우리 장소라 사장님께서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진짜 얼굴이 되게 또 예쁘시고 목소리도 좋으셔서 바디가 그렇게 몸속이 아프다는 걸 몰랐는데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저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사장님 몸에 열감을 느끼게 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순환 다 잡으셔가지고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러브리티 스피치가 굉장히 좋죠. 이번 한 주는 MC 워픽을 그렇게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강조해 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어저께 저희가 이제 그룹 미팅을 하면서 저희 팀에 이제 브레인 중에 한 명이신 조혜진 사장님께서 정보를 준 건데 "아 이거 오늘 라이언 라이브 식구들에게 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 저희가 신년 이벤트가 지금 있어요. 그쵸? 이렇게 4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구매하시면 정기 구매 10% 할인보다 더 큰 랜덤 기프트가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에도 저희 사장님들께서 기프트가 그냥 작은 샘플이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정품이 갑니다. 네, 정품이 간다고 해요. 그리고 정품이 가고 이 트루페이스 울트라 에센스만 2 주분이 간다고 해요. 무조건 간대요. 이 중에서 한 가지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조혜진 사장님의 파트너분께서 아까 왜 치약이랑 바디바랑 미스트랑 10만 원 상당 하는 거를 예. 10 세트를 구매를 했는데 그럼 한 114만 원 정도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선물로 울트라 에센스가 2 주분이 10 개가 왔는데 울트라 에센스 2 주분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93,500 원이거든요, 2 주분이. 그러니까 10 개면 935,000 원의 이득을 본 거예요. 사장님들 지금 이 신년 이벤트 DM 엄청 해야 됩니다. 저희 어저께 리치랜드 그룹에서는 이 공지에 대한 공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주문받았다는 소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갖고 오늘 '아 라이언 라이브 이거 오픈하자마자 품절될 텐데 더 일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모든 분들이 '우리 라이언 식구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싶어서 지금 한 번 공유를 해요. 그쵸. 울트라가 가죠. 아니 어쩜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 당장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오늘 DM을 많이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의 성의도는 '나는 내 목표를 위해서 어떤 주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까?' 네. 한 가지만 의도적으로 노력해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변화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좀 주도적이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나 어떤 걸로 의도적으로 노력해 보지? 아 나 이건 진짜 바꾸고 싶어.' 더 랑연 라이브에 일렬에 앞자리에서 화면을 켜고 노트를 펴고 참여하고 싶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든 한 가지만 의도적으로 노력해 보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순서는 메인 강사님 시간입니다. 일단 모시기에 앞서 와 제가 어저께 이 강사님과 사전 미팅을 글쎄 밤 10시 반에 시작해 갖고 새벽 12시 반에 끝났어요. 무려 2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을 예 같이 소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제가 그 말씀을 못 끊었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 갖고 그 밤에 은혜를 받아 갖고 어디 뛰쳐나갈 수도 없고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사장님들 오늘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분을 처음 본 순간 사실 반해 버렸어요. 사장님들 제티 리버티 그룹의 김지영 사장님을 기대하는 랜선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사장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사장님께서 이렇게 출연해 주십사 하고 전화가 오셨을 때, 평소에 내가 하던 거라, 쉬울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덥석한다고 했다가,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저희 파트너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기라성 같은 리더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 화면에서 리더 사장님 조금 치우고, 제가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출연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 사업적인 주도적인 자세를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앞서서 인사 먼저 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최고를 지향하는 Z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룹장님은 문희선 홍우진 사장님이십니다. 사업을 하기 전 저는 20년 남짓 미용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화학 성분을 다루는 일이어서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히 화학이 베이스가 되는 화장품의 심각한 유해성을 좀 알고 있었던 터라 기능이 뛰어난 화장품은 있을 수 있지만 안전한 화장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저에게 처음 본 뉴스킨의 제품 철학은 꽤나 충격이었고 특히나 당시에 그 점막으로 흡수되는 치약에 주의사항이 없음이라 표기된 것을 보고 좋은 다단계도 있네 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갈바닉을 두피 관리에 도입을 하면서 발목뿐 아니라 육모가 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지만 사실은 사업은 제가 할 일로 느껴지지 않았고요. 샵이 잘 될수록 겨우 하루 한 끼를 5분만 해도 때우는 일이 잦다 보니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어지는 노동소득의 한계도 체감을 했는데 대안 없이 같은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면역계 질환인 베체트병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당시에 의사도 약이 없다던 그 병증을 파마넥스로 완치가 되면서 마음이 열렸고요. 이후 듣게 된 강의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와 또 이 세상에는 시간과 돈을 함께 벌 수 있는 구조의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과 꿈에 대해서 정립을 하는 계기가 되어서 용기를 내어 시작한 사업이 지금 현재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네. 사장님의 1분 마이스토리도 너무 좋으네요. 완전 그냥 사업 설명인데 지금 사장님 파트너분들께서 댓글로 응원이 지금 엄청나요. 네. 와, 말씀하시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잘해야 하고 또 잘 해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엄청나요. 그쵸? 그래서 말인데 2024년을 시작하는 뜨거운 1월에 사장님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9월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컨벤션과 또 EBP 이상이 도전해서 참석하는 발리 트립, 마지막으로 에게 팀리트 트립까지 다 참석을 하려면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사업인 걸 인식하고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주도적인 자세를 갖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바로 주제로 들어가서 사장님이 생각하는 주도적인 사업가의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자영업을 하기도 했었고 남편이 제조업을 운영을 해서 고용주의 마인드, 사장의 마인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해 봤었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그 직장인 마인드라고 하면 고용주가 시키는 일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직장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면 로봇으로 대체할 1순위 순위 대상의 직원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가 연료가 떨어지면 한 50km 전부터 이렇게 경고등이 깜빡이던데 그거를 못 보거나 보고도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특히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갑자기 연료가 떨어져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서비스를 받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생각하는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고등을 살피는 것처럼 그 나중에 일어날 일을 조금 미리 생각하고 손실을 줄이고 또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업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오늘 티켓팅 공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 물어보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정이 나왔을 때 그 이미 스케줄러에 기록을 하고 초대 명단을 생각해 놓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파트너가 있지는 않지만 내가 파트너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해서 좋은 문화를 신경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애프터 때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 내용에 담긴 메시지가 팀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면서 말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상 정책의 변화가 있거나 굉장한 프로모션들이 막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성장할 것인지, 이 내 사업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사실 조금 꽤나 복잡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도 물어보지도 않는 파트너들은 조금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시스템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 방향성은 리더와 일치를 하지만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나은 문화를 위해서. 그럴 때는 무조건 긍정적이기보다는 고민을 해서 개선 방안과 함께 이렇게 제안하는 분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조금 그 사심이 들어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내가 조금 받는 것이 부족하거나 손해 본다고 동기부여가 상실되지 않는 사람. 보통 보면 남과 비교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실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바빠서 남들하고 비교할 새는 없는 것 같아요. 꼭 뉴스킨이 아니어도 이 세상은 주도적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결정하기가 귀찮으니까.
우리가 양자기를 설명하거나 할 때 그 상대방은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 같지만 만약에 제가 소비자라면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 판단하고 그 짧은 시간에 끝날 것 같아요, 이 설명에 대한 것들은. 그리고 그 뒤로는 나는 이 사람에 맡겨서 내 귀찮음을 이 사람이 해결해 줄지 안 해 줄지를 생각하는 부분들이어서 실은 주도적인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스킨 사업적으로 제가 주도적인 사업자를 한마디로 조금 정의를 하자면 시스템에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사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세포가 다 깨어나는 느낌 아니에요, 사장님들? 지금 이 말씀만 들어도 올해의 목표를 저희가 이루려면, 와, 진짜 주도적이어야 되겠다. 지금 이 말씀을 빗대어서 왜 주도적인 파트너의 예시를 들거나 그러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에게이도 발리도 못 갈 수 있지? 무조건 가겠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주도적인 게 이만큼 중요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장님들 혹시 자세가 조금 더 올바라지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주도적이면 사실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말이 마지막 말씀 중에 한마디였는데 주도적인 사람은 남을 신경 쓰고 눈치 볼 시간이 없다고. 내 거 하기 바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시작부터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예, 사장님만의 컨택을 하는 올바른 기준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공유해 주세요. 어 사실은 그 올바른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을 같이 해 봐야 조금 아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전에 조금 저희가 그 집중할 명단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행위들이 조금 있어요. 저는 이 명단을 조금 분류를 할 때 제가 이제 시간과 제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제 바인더 작성에 대한 이야기 정말 그 세미나가 너무 좋았는데요. 저희가 그 성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빨갛거나 분홍색을 조금 칠하죠. 그래서 저는 그 분홍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따로 빼서 집계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컨택을 하시는 분, 해야 될 사람은 내 분홍색 박스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분들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고 제품을 좋아하실 확률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조금 기준으로 두시는 분은 욕구가 있으신 분인데 욕구가 있으면 주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사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일은 사실은 쉽다라고 하는 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배우지 맞아요. 않으면 낯설기 때문에 너무 하염없이 어렵지만 배우려고 마음먹는 순간 또 이것처럼 쉬운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자세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그 태도를 보면 좀 겸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겸손하다는 거를 제가 스킨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들을 보면서 조금 따로 정리를 해둔 부분이 보통 우리가 겸손이 미덕이라고 해서 이 겸손은 본인이 부족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뭔가를 하시라고 하면 "저는 잘 못해요.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해서. 저는 못나서." 이렇게 계속 뒤로 숨으시는 분이 있는데 가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 스폰서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났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리크루팅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배우려고 변하려고 애쓰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다고 이 사업에 있어서 뒤로 숨는 것은 어쩌면 좀 오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보는 거는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거나 제품이 들어가거나 설명을 해줄 때 정당한 대가 지불을 조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스킨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큰 걸림돌은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를테면 내가 바라는 거는 EVP인데 내가 내 사람을 도울 방법을 배우지 않아. 내가 바라는 맞아요. 거 티멜리트인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걸 배우지 않고 특히나 내가 리크루팅이 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다음 분류를 하는 방법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그다음 초대를 해 봐요. 그러면 초대해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듣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사업자로 분류를 하고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네가 알려줘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소비자로 조금 놔둬야 될 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해서 이제 사업을 이분은 사업자이시겠구나라고 분류를 해서 초대를 했는데 약속 시간을 딱 지켜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저는 리더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잊고 있을 확률이 높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들을 좀 끝까지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올바른 컨택을 할 때 기준점이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기준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기준점에 좀 다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피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어떤 이렇게 뭔가에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지만 일단 피해야 할 한 사람을 정해 놓는데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고도 목표가 없는 분들은 대부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나 본인의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에 있어서 뭔가 잃을 게 없으신 분들은 뉴스킨 사업을 할 때 뭔가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생각을 쭉 하다 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해결이 되냐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정보를 찾다가 유튜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유혹을 탁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다른 거 말고 이쁜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의 관리법 이런 게 궁금해서 클릭을 해 보게 되는데 요즘에 그 무슨 드라마인지 뭐 "내 솔로 남편과 어차피. 결혼해 줘?"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네네. 예뻐서 클릭을 했더니 이 걷잡을 수 없이 제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런 것들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올바른 자세를 가진 분을 컨택하고 싶다면 내 머릿속에 이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품에 꽂혀 있을 때는 제품 이야기만 하고요. 제가 사업에 꽂혀 있을 때는 사업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기 이전에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알고리즘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크루팅이 잘 되는 사업가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말 명확히 알고 그 목표에 맞게 상황을 보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사장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뉴스킨을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이 리더인지 아닌지는 진짜 시켜봐야 아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근데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변화하고 결국 리더로 가는 것 같아요.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사장님들. 네. 다섯 번째 제 질문은요. 사장님을 보면 파트너분들을 정말 리더로 키우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드림캠프에서 황준표 사장님 그리고 김희진 사장님 시상 받을 때 하염없이 흘렸던 그 눈물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정말 리더로 키우는구나 이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트 리버티 그룹이 랑연 라이브에서 또 유난히 자세가 되게 좋아요. 청중 자세가 청강의 자세가 파트너들에게 강조하시는 그 참석 태도나 그런 말씀을 또 저희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음. 진짜 이거 조심스럽긴 한데요. 참석 태도를 랑연 라이브에서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제가 막 매들고 쫓아다닌 줄 아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제가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이 '좀 그런 영향을 미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H락이 없을 때 리크루팅이 됐던 사업자입니다. 180도 끝 무렵에 이 H락 첫 번째 제품인 트랜스포메이션 제품이 나올 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라고 저한테 전달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인제 에이지락이 없을 때 이제 에이지락 출시를 앞두고 이렇게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똑같은 세미나를 한 달 넘게 듣게 하셨거든요. 근데 대략 이 제품 성분에 관련된 것들은 한 7 일, 주일쯤 들으니까 이제 외울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계속 들으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쪼끔 듣게 됐는데 이걸 듣게 되면서 제가 마지막에 중요하게 느끼게 된 부분은 뭐냐면 그 세미나를 듣다가 저는 에이지락의 비전을 본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하는 이 자산을 만드는 도구이지, 이 자산은 정말 이 시스템 없이는 구축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재 아이템들 굉장히 많죠. 에이지락 아이템들, 부스트, 뭐 루미스파, 웰스파이오, 바디갈바닉 뭐 되게 많은데 뭐 유스스펜, 메타, TR90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사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좀 막막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여기에 천만장자, 이천만장자이신, 특히나 500만장자 이상이신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사업을 해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무엇으로 해냈냐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확신으로 해내신 것 같아요. 그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자부심은 이 내 뒷배경에 이게 대기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명함에서 그게 없어지면 본인의 이름으로 살아야 해요. 근데 유스킨을 시작하면 사실 내 성과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내 뒷배경에 수많은 성공자들이 내 평생 은퇴 없이 이렇게 내 뒷배경에 있어 주시잖아요. 그게 계속 모여 있는 곳이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 대기업의 직원들은 회사 내에서는 행복해하지 않고 막 노조 만들고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바깥에 나오면 그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기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아침 미팅, 랑연 라이브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 주는 것들은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파트너를 이 집에 초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없는 집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사람이 가족과 서먹해. 그러면 굉장히 조금 쎄한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닮았는데 내가 아침에 탁 아침 미팅에 문을 열었는데 이 진행자 MC분들이 "어머 김지영 사장님 안녕하세요." 늘 일찍 들어오시고 항상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파트너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파트너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꼭 랑연 라이브를 어떻게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해라." 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의 생각들이 투영이 되어서 파트너들이 아무래도 조금 감사하게도 잘 따라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물어보시길래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이해가 쉽게 또 비전이 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알고는 모두 다 알고는 있지만 한 번씩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아서 좋았을 거예요. 아마 저도 되게 좋았듯이. 네. 사장님, 제트리버티 그룹에 인재가 되게 많아요. 사장님 그룹만의 인재를 영입하는 노하우도 궁금하거든요. 들려주실 수 있죠? 네. 네. 질문이 갈수록 이렇게 어깨를 짓누르는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목표를 이루려면 예. 제가 먼저 좋은 인재가 되고 네. 정말 인재를 많이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데 노하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인재는 제가 영입한 게 아니잖아요. 뉴스킨의 비전을 보고 오신 거지.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팀에 실제로 생각을 해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저보다 나은 사람인 걸 보면 '참 제 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리크루팅한 파트너분들은 몇 분 안 되시지만 그게 선순환이 돼서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노하우라 할 건 없지만 일단 제가 한번 정리를 하느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인재라 함은 리더감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만만한 사람을 좀 찾아다녔어요. 일 없고 시간 많은 사람, 그리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금 찾아다녔는데 뉴스킨 사업을 좀 알면 알수록 이 뉴스킨이 유통 방식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오지 않았구나라는 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나보다는 좀 나은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 사업을 정말 이 사업에 어울리는 사람하고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 어떤 게 조금 걸림돌이 되었냐 하면 그런데 그런 인재들이 왜 나하고 사업을 해야겠는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킨의 제품과 비전과 보상은 내가 얼마나 잘났든 잘나지 않았든 스펙하고 상관없이 동일하고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면 사실은 이 사업은 이 진실의 일부만 말해도 정말 거짓말 같은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의 메신저 역할만 좀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내 눈을 통해서 사진처럼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내 확신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확신을 키우는 방법으로 스폰서님이 제시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세미나, 스폰서님이 추천해 주시는 세미나 외에도 제가 초기 사업자 때 했던 거는 스폰서님이 강의를 하러 이렇게 지방으로 다니시면 다 따라다니면서 맨날 듣는 스폰서님의 강의지만 계속 들었어요. 그게 내 입에, 내 머리에 들어가서 내 입으로 저절로 터져 나오도록. 그리고 드림캠프, 한국 컨벤션, 일본 컨벤션, 글로벌 컨벤션을 다 갔다 오고 보니 간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내 뒷배경에 있는 게 유스킨이니까 이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랜드 캐년 사장님 가보셨어요? 네. 제가 그랜드 캐년을 가보니까 그 여러 여행지 중에 정말 유독 사진에 안 담기는 곳이 그랜드 맞아. 캐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갔을 때 그 느낌과 웅장함은 정말 내가 한낱 그 먼지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이 도대체 무슨 걱정거리였을까였을 정도로 웅장했는데 도저히 그건 사진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스킨의 비전은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였고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나는 티업을 잘 하는 것을 조금 익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던 것은 노하우라고 하면 이 확신이라는 거는 초기 사업자 때는 아침에 채워졌다가 점심때 꺼지는 게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확신을 채우는 똑같은 강의를 계속 들은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하고 시스템에 많이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를 하고 나면 제가 했던 그대로를 복제해서 드림캠프에 가자고 하고 컨벤션에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남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유스킨 사업이라는 것은 요즘은 특히나 인재들이 영입이 되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담겨야 할까를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람은 내가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되는 사업가들은 사람이 찾아오게 만든대요. 맞아요. 찾아오고 남기는 방법은 나를 밀어 올려주는 시스템이 있을 때 남겨진대요. 거기가 바로 우리 이 딱 사업이잖아요. 이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 조금 주인이 되면 영입이 되고 남겨지는 게 겁이 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업이 조금 그 인재를 영입하기에 좀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사장님과 사전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재를 리크루팅하고 싶고 명단을 좀 달리하고 싶어서 콜드를 했잖아요. 그죠? 콜드로 지금의 1대 파트너인 티밀리트 두 조를 찾아내신 거래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걸 제가 정리하자면 비전과 확신으로 진짜 확신이 배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확신을 꽉 채워서 그 확신을 믿고 제안하라는 거죠. 그래서 리크루팅을 하시는 스토리를 듣고 밤에 막 깔깔대고 웃었는데 너무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한 번 더 배우고 또 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속으로 그 생각은 했어요. 저는 사장님이 저는 미용실을 그냥 했을 뿐인데 이렇게 멋있는 인재들이 담겼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장님 역시 너무 멋진 분이라서 진짜 담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저라도 사업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탑 리더이시지만 날이 살아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파트너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통을 하면서 사장님의 넓은 그릇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진짜 그룹인 것 같아요. 사장님, 저희 이제 후원자들이 파트너들과 함께 트립을 가고 싶어서 미팅을 이제 해주기 시작할 거예요. 되게 많이. 근데 그때 저희가 미팅을 할 때 주도적인 파트너와 미팅을 할 때와 그리고 또 주도적이지 않은 파트너와 미팅을 할 때를 좀 팁을 공유해 주신다면요. 어, 일단은 주도적이지 않은 분과 주도적인 분을 조금 가려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몰라서 제가 집중을 좀 이렇게 헛수고를 했던 적도 몇 번 있어서 일단은
구별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을 하면 항상 목마르잖아요. 리더가 되셔도 항상 계속 발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항상 힘들다는 표현을 쓰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보통은 미팅을 요청을 해요. 선생님 저 올해는 꼭 성장해야 돼요. 저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얘기하는 흐름이 어떤 분은 이 목표를 가지고 이루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목표가 없음을 합리화하고 위로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산을 오른다라고 하면 산을 오를 때 자살하려고 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비상하려고 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힘듦은 비슷하겠지만 그 에너지가 반드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구별하는 방법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제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다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안 되는 이유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목표가 이분은 정말 진정한 목표가 아니구나라고 다른 이거 리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목표가 없는 파트너는 저는 일단은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BA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놔야 그분한테 맞는 눈높이 그 리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는 것은 일단은 목표가 없으시 그걸 주도적이지 않은 파트너들은 뭔가 이렇게 플랜을 제시를 하면 굉장히 낯설게 느끼고 굉장히 공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낯설지 않게 느끼도록 계속 자주 접하게 해요. 그래서 뭔가 일단은 중간 그분이 그 생각하는 지점에 아주 낮은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자꾸 작은 성공들을 좀 경험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쉬운 것들을 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초대하고 대본 잡기에 집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임계점을 넘어가게 하면 이제 다른 그 목표를 가지게 되던데 이 임계점을 넘는다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경제학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임계점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바구니에 손으로 모래를 퍼서 담아서 그 모래가 넘치는 순간이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협업을 가르칩니다. 일단 그 목표가 없으신 파트너들하고는 협업이 잘 안 돼요. 손발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이 친구들하고 나는 손발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그 싱가포르를 석 달 정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완성을 했는데 마지막 한 달을 이렇게 못하고 포기를 한 파트너가 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올해 발리 트립은 자발적으로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제가 그 목표가 없으신 분들한테 주는 제가 이게 그 플랜이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목표를 좀 가지십시오. 스폰서에 의해서 그 목표를 가지시게 되면 계란을 스폰서가 억지로 깨주면 후라이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아리가 되시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가지시면 좋겠는데 목표가 있는 파트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저하고 같이 동행하는 느낌으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큰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나면 발밑을 보고 가게 해요. 이렇게 큰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그건 저 멀리 있는 바다야 라고 하면 계속 그것만 보다 보면 중간에 가다가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는 지점이지 범위가 아님을 조금 인식을 하고 큰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면 현 위치를 파악을 하게 하는데 그 현 위치를 파악을 하는 방법은 내가 큰 목표가 지금 12월이 만약에 내가 종착지라고 하면 12월로부터 역산해서 플랜을 짜서 와서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표를 쪼개서 이렇게 징검다리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들을 하는데 만약에 PA를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 이 목표 속에 반드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파트너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리더가 조금 되셔야 이 PA를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해서 가는 느낌이 조금 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목표에 조금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ROI 전략과 계획이 조금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통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그 회사 정책적인 부분을 놓쳐서 트립을 조금 못하거나 그 목표 달성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런 전략과 계획이 조금 있고 그러려고 하면 스폰서하고 긴밀한 협업이 조금 이루어지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올해 특히나 제가 조금 가슴이 뛰는 것은 7월에 멘탈 케어가 나오는데 이 멘탈 케어 같은 경우는 이 멘탈 케어가 나오고 본사에서 그 세미나를 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TRINT 같은 경우는 굉장한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우리 파마넥스 제품이 대부분이 다 그 증상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생기게 된 원인을 우리가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것들을 잡아주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TR19는 소비자하고 마찰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증상을 잡아줬으면 좋겠거든. 살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뭔 그렇게 증상을 잡아 원인을 해결해 준다고 하냐라고 하는데 실은 이 멘탈 쪽으로는 잠을 못 주무시거나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이신 분들은 실은 정신과의 병원에서 환자들이 넘쳐나지만 약을 중간에 그렇게 끊는데요. 그게 뭐냐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미나가 본사에서 열려서 전문인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 멘탈 케어를 근본이나 원래 발생하게 된 원인을 잡아줍니다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이 들어가는 게 큰 설명이 없이 되고 사업성을 보기에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분들을 사업에 대한 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계획을 세우는데 리더들의 협업을 조금 받게 되면 상대방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리더들은 상대방의 타이밍을 조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하고 같이 플랜을 짜고요. 그리고 10코어 사실은 기본적으로 리더건, 백만장자건, 초기 사업자건 무조건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은 10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코어가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명단에 점을 이어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어서 실은 별로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랜을 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사장님, 저희가 왜 파트너 미팅을 가거나 소비자 미팅을 갈 때 사실 계획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만나서 할 거야라는 계획을 하는데, 사장님 말씀 중에 어제 뭐가 또 되게 좋았냐면, 충분히 비전을 그린다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네. 이 사람을 생각하고 충분하게 비전을 그린 다음에 전략을 생각하고 갑니다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아, 내가 파트너를 위한 준비는 하는데 충분한 비전을 그렸나? 아,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2024년도 목표와 책임감 있는 전략 한 가지, 네, 말씀해 주시고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그래도 처음에 아까 아침에 들어갔을 때 하나만 의도적으로 한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막 욕심의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하나 지우고 생각을 한다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신이 인류에게 준 그 중대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게 혼잣말을 활용하는 법이래요. 그게 긍정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 내면으로도 많이 하라고 해요. 일단 목표를 설정하시고 나면 사실 굉장히 힘드실 거거든요. 특히나 그 목표가 클수록 굉장히 힘든 과정을 조금 갈 수밖에 없는데 조금 파트너들한테도 강조하고 저도 조금 다짐을 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진 위치라든지 내가 가진 미천이 작을수록 그 가는 과정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경비가 부족하다면 자동차로 가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어쩌면 그거는 야간 운전을 하는 느낌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야간 운전을 하는 느낌으로 처음 가는 그 목표에서 이 야간 운전을 할 때 보면 결코 그 전조등 그 불빛 너머를 볼 수는 없잖아요. 가는 내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우리 야간에 전조등만으로도 목적지까지 다 도착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한번 그렇게 따라와 보시면 그다음 갈 때는 아무리 안 보이는 밤길도 훤하게 보이는 것처럼 가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장님, 진짜 하루가 아니라 한 3일은 사장님과 함께 출연해서 인터뷰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희 오늘 주도적인 사업가의 자세뿐 아니라
스폰서로서, 파트너로서 앞으로 어떤 책임감과 마음을 가지고 올해를 보내야 될지를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트 리버티 그룹의 행보를 진짜 기대합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네, 사장님들 지금 막 세포가 다 전기 충전 받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전신 세포가 웰스파를 받으신 기분이시죠? 아, 이 에너지로 올해 목표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EBA 이상 리더 스피치와 스피치가 있는 날이에요.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한 이유는 너무 좋아서 한마디라도 다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배 이상 리더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더 스피치는요. 요즘 아주 뜨거워요, 이분. 리치랜드 그룹의 박지원 사장님을 랜선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을 디자인하는 리치랜드 그룹에서 사업하는 박지원입니다. 저희 스포너님은 박지한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이선우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PPT 공유할 게 있어서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들과 오늘 짧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미라클 모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백만장자는 모두 아침형 인간이다. 오늘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거를 제가 사업을 하면서 다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갈 때 항상 저하고 지켜지는 약속은 미라클 모닝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쉬웠고 저는 모닝스쿨로 리크루팅이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보시면 결심하는 삶이 있고 기다리는 삶이 있습니다. 결심하는 삶은 매일매일 아침에 매일매일 일어날 때 새로운 걸 결심하고 시작합니다. 직장인들은 기다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저희는 사업을 선택해서 매일 아침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있고 미래의 삶이 있습니다. 미래에 원하는 삶만 그리면서 현재의 삶을 그냥 살아간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부자들의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근성 있게 버티기, 그만두기. 당연히 앞쪽을 선택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겠죠. 뉴스킨을 선택한 저희는 버티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들의 아침 습관에는 저도 이제 아침에 이거를 지키고 있는데요. 먼저 침묵, 새벽 기도나 아니면 명상이나 본인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침마다 긍정 확언으로 확신의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 못지않게 가치 있고 역량 있으며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오늘 나는 행동으로 이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라고 매일 아침에 본인이 원하시는 말을 선택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합니다. 보물지도 다들 만드셨죠? 요즘 매일 아침마다 보물지도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보물지도를 아침마다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리시는 겁니다.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뇌를 깨우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저희는 뉴비트가 10분만 달려도 뇌를 깨울 수 있고 에너지 텐션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합니다. 최소 10장 이상 30분도 1시간도 필요 없고 딱 10장 이상만 아침에 나에게 주는 뇌를 채울 수 있는 영양을 채웁니다. 그리고 쓰기를, 감사 일기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저녁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침에 하시면 아침에 내가 원하는 감사를 선택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쓰시면 반성하는 글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감사 일기를 씁니다. 부자들은 매일 아침 부자가 될 준비를 끝낸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새해가 되면서 1월이 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모닝스쿨을 하면서 탱코어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진심으로 저 자신한테 진심으로 잘 보이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가 잘 살고 싶은 저를 만들고 싶은 것도 잘하고 싶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잘 사는 모습을 나에게 선물하고 제가 나한테 정말 반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위대한 하루를 보내고 나의 적은 어제의 내가 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나하고 찐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1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뭐 드라마도 보고 책도 보고 컨택도 하고 이 루틴을 그대로 아침 저의 일정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안녕 나야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드라마가
20년 전에 내가 다시 나한테 와서 20년 동안 살아온 나한테 너 왜 이렇게 주름도 많아졌어? 너 왜 이렇게 엉망이야? 너 왜 이렇게 꿈을 잃었어?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두 분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40년 가까이 기네스북에 끊임없이 도전하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오랫동안 작은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뭔가 힘과 용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매일 무너지고 매일 주저앉고 매일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넌 진짜 잘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주인공이야. 만약에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말이야. 20년 후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37이면 대체 얼마나 늙은 걸까? 상상은 안 가지만 이거 하나는 꼭 말해주고 싶어. 20년 후에 내 자신이 내가 지금 꿈꾸던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아. 난 여전히 세상 누구보다 널 아끼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어때? 넌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날 사랑해주고 있니? 네, 사장님들을 응원하고요. 모두 나의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진심인 하루를 보내시면서 발리도 그리고 에게에도 모두 다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울컥했죠. 네, 오늘 스피치 너무 또 감동이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성의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장님들, 나는 내 목표를 위해서 어떤 주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한 가지만, 진짜 한 가지만 의도적으로 노력해 보자고요. 올해 저희가 이뤄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사장님들, 것이 있을 텐데, 어떤 목표를 올해 가지고 계세요? 그걸 정하는 것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장님들의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먹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지영 사장님, 박지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문 닫을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